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 알지만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 a very good idea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잘 지내길 바란다. 그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마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23일 김정은의 수술 후 유증설에 대해서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CNN 등의 유증설 보도가 가짜 뉴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발언과는 확연히 다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즈음에 홍콩에서도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홍콩 피닉스 TV에서 일하다가 홍콩 위성방송 취재 총감으로 가 있는데요. 진펑 기자가 있습니다. 이 진펑 기자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서 김정은 사망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진펑은 어떤 사람들은 관의 공식적인 소식 발표만 기다리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나는 사실만 말한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34시간 이후에 발표가 나왔고 김정일 때는 쉬운 1시간 이후에나 사망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는 얼마나 시간을 끈 뒤 발표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친펑은 그러면서 닥터 리올량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두고 얼마나 매달렸는가. 나는 원래 가짜뉴스를 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있건 없건 중국과 북한의 우위는 망고의 변함이 없다. 뉴스 채널도 다르고 분석 수준도 다르다. 같은 매체에 있더라도 그 수준을 나와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의 이 소식이 확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친펑이라는 사람은 전 외교부장이죠. 리자오싱이 외질이고요. 외조부가 주울레이 신복인 양치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뉴스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타이완의 시사평론가로 유명한데요. 오가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가룡도 김정은이 4월 22일 밤 12시에 사실상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룡이 김정은 사망설의 핵심 확인 포인트가 바로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때문입니다. 그는 이 송타오가 급히 50여 명의 의료진과 사절단을 데리고 북한에 간 이유가 뭐냐? 사실상 뇌사 상태인 김정은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갑작스런 유고로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여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이자 또 미 공화당 중진 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25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박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쇄된 사회에서는 김정은 유고설과 관련된 소문이 영원히 가거나 회답 없는 채로 가도록 두지 않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 죽거나 어떤 무능력화된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이 죽었거나 무능력한 상태라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나파이 빌드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도 26일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김정은 부재 상황에서 평양 주민들이 가망이 없는 상태인지 아닌지 말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며칠 사이에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쌀, 술, 전자제품 모든 제품의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고 북중 국경지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평양 시내에서 이런 말들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충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관련한 최근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27일 발언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두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 김정은은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추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내사 상태의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사망을 확인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정은에 붙어 있는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어서 이 북한 본부가 망설이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부들 모두 비상대기 상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도 김정은과 함께 15일째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내사 상태에 빠진 것이 맞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지시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김 회장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신비한 이상설과 관련된 추론. 뭐냐면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점은 이번 김정은 신병 관련된 정보가 미국이 직접 얻은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 얻어진 정보임을 짐작케 합니다. 저 와이타임스의 취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당분간 기밀 유지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참으로 특이하게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 맞춰서 미국과 한국이 27일 날 이례적으로 정찰기 6대를 한꺼번에 띄워가지고 대북 감시 활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북한 전역을 감시해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동시에 6대를 띄워가지고 북한 정찰 및 탐지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정찰에 나선 기종은 통신감청용입니다. 우리 측은 한 대, 미국 측이 RC-12 세대하고 E-8C 조인트 스타트, EQOC 크레이지 호크 한 대씩 5대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이 한 대, 미국 측이 6대를 띄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북한의 정보 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유고가 맞다면 그야말로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에 헛심만 쓴 셈이 되는 거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넘어 남북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미 간에는 또 한 번의 불꽃 튀는 대결 그리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만 그 예측도 방향도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김정은의 유고가 확실해지면 문재인 정부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